자, 오늘은 학생들이 가장 많이 질문들 하시고 가장 어려워하시는 파트 7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해볼까 해요. 제가 강의를 하면서 파트 7에 대해서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을 세 가지로 압축을 하면요. 첫 번째, 저는 시간이 항상 부족한데 혹시 전체 질문을 안 보고 문제를 풀 수 있는 스킬은 없나요? 두 번째, 저는 문제를 항상 많이 풀어보는 것 같은데 왜 틀리는 개수가 항상 똑같죠? 왜 줄지를 않죠? 세 번째, 파트 7을 어떻게 공부하면 좋은지 제발 좀 알려주세요. 여러분들도 질문이 공감이 되신다면요,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면 아마도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전체 지문을 안 보고 문제를 푼다? 전체 지문을 안 읽고 문제를 푼다? 전체 지문을 안 보고 문제를 푼다라는 것은 문제를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지문에서 정답의 단서를 찾겠다라는 건데 그게 가능할까? 자, 물론 한두 문제, 쉬운 문제는 그렇게 풀리는 것도 있을 수가 있겠죠. 뭐 대표적으로 고유명사가 딱 박힌다라든지 아니면 숫자가 딱 박혀있는 것들, 그런 것들은 누구나 쉽게 정답의 단서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딱히 뭐 스킬이 필요하지도 않아요, 솔직히. 그런 게 아니고서는 지문을 안 보고 단서가 어디 있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없어요. 그걸 알 수 있는 사람은 딱 한 사람밖에 없을 겁니다. 미리 지문을 읽어본 사람. 납득이 잘 안 되세요? 지금 납득이 안 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영어가 아니라요, 우리말로 번역된 아주 쉬운 파트 7의 편집을 하나를 띄워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은 문제를 먼저 보시고 정답의 단서가 어디 있는지 바로 찾아보세요. 자, 어때요? 결국 영어라서 문제가 아니라 지문을 보기 전에는 단서가 어디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정말 쉬운 문제 빼고는요. 자, 심지어 기존의 파트 7에서 단서의 위치가 비교적 일정하다라고 공부했었던 뭐 목적이나 주제 문제, 굉장히 쉬운 문제죠? 그런 클래식한 문제들의 단서조차 요즘에는 전체 지문에 산재가 되어 있습니다. 즉, 예를 들어서 보통 초반에 정답의 단서가 나왔다고 공부했었던 주제 목적에 대한 문제에 대한 단서도 중반부, 후반부로 밀리고 있는데요. 더 이상 꼼수는 통하지 않습니다. 즉, 파트 7에서 점수를 만드는 문제들은요, 남들 다 푸는 쉬운 문제가 아니라 전체 지문의 단서가 산재되어 있는 세부적인 정보 문제들이고요. 결국 파트 7의 경쟁력은 세부적인 정보를 찾는 능력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질문. 저는 공부를 많이 하는 것 같은데 틀리는 개수가 줄지 않습니다. 뭐가 문제일까요? 혹시 진짜 말 그대로 문제만 많이 푸는 거 아닌지? 그냥 많이만 풀어보는 거 아닌가요? 제가 매일 수업 시간에 학생들의 숙제 검사를 하다 보면 많이 듣는 얘기가 있습니다. 선생님, 저는 어제 너무 바빠가지고요, 문제 풀고 채점까지만 했어요. 리뷰를 못했어요. 혹은 선생님, 저 너무 숙제가 많아가지고 문제만 풀었습니다. 이런 얘기들을 정말로 많이 하세요. 정말 죄송하지만 숙제한 거 아니에요. 그거 공부한 거 아니에요. 자, 보통 이제 일반적으로요, 공부를 많이 하는 것 같은데 틀리는 개수가 줄지 않는 학생들은 공통적으로 리뷰를 안 해요. 하더라도 굉장히 대충 합니다. 굉장히 대충. 자, 문제를 만약에 1시간을 풀었다면요, 최소한 1시간 정도의 리뷰 시간은 확보가 되어져야 돼요. 이렇게 1대1 비율의 공부량이 만들어져야 돼요. 근데 보통 이제 문제만 많이 푸시는 분들, 문제를 1시간 풀었는데 리뷰하는 시간이 뭐 5분? 10분? 실력 안 들죠? 절대 안 들죠? 내가 문제를 아무리 많이 풀면 뭐예요? 내가 모르는 문제들에 대한 보완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자, 리뷰를 안 하시면요, 내가 모르는 단어라든지 해석이 안 되는 문장들 그대로 남겨두고 새로운 문제를 푸는 거겠죠. 그러면 비슷한 문장 해석 안 되고 똑같이 틀리겠죠? 틀리는 개수가 유지가 되겠죠. 거기에 대한 스트레스는 오롯이 본인이 다 받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공부에 대한 흥미랑 모멘텀이 점차 떨어지면서 공부량이 줄겠죠. 그렇게 포기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 식으로 점차 영어에 대한 흥미를 잃게 되다가 손을 놓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몇 개월 뒤에 또 필요하니까 공부를 시작했다가요, 이렇게 악순환이 반복이 되는 겁니다. 절대 악순환이 무한 반복되시면 안 돼요. 자, 문제를 풀었으면요, 모르는 것에 대한 철저한 보완과 정리가 필요합니다. 모르는 단어는 공부하시고 해석이 안 되는 문장은 정리하시고, 자, 그렇게 보완이 돼줘야 되겠죠. 그런 과정을 통해서 틀리는 개수가 줄면서 공부에 대한 흥미를 점차 만들어 가야죠. 절대 문제만 많이 푼다고 여러분들 실력이 늘진 않아요. 리뷰를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파트 7은 어떻게 공부하고 리뷰를 해야 되는지 지금부터 정확하게 말씀드릴 테니까 잘 들으세요. 일단 시간을 재고 문제를 풉니다. 시간을 재고 촉박한 마음을 느끼면서 푸는 문제랑 그냥 느긋하게 푸는 문제랑은 질적으로 차이가 크거든요. 여기서 시간은요, 문제당 1분 정도로 잡으시면 좋은데 본인 실력에 따라서 50초라든지 1분 30초 어느 정도는 유연하게 조절하셔도 좋습니다. 어쨌든 시간을 재고 문제를 푸시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채점하시겠고요. 그 다음에 틀린 문제들에 대한 확인을 하겠죠.
자, 이제 리뷰를 하시는데요. 사실 모든 공부의 리뷰는 한 가지 목적밖에 없습니다. 내가 틀린 문제들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보완이죠. 자, 파트 7을 리뷰하시기 전에 한 가지 출제 원칙을 아셔야 돼요. 모든 문제는 정답에 근거 문장이 있다는 겁니다. 근거 문장이 없는 정답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한 지문에 5문제가 있다는 것은 5개의 정답에 근거 문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파트 7을 틀린 데는 크게 2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내가 근거 문장을 아예 못 찾고 틀린 경우. 근거 문장을 아예 못 찾고 틀렸다라는 것은요, 시간이 촉박해서 쫓기듯이 문제를 푼 경우겠죠. 자, 두 번째는 근거 문장을 찾았는데도 틀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해석이 잘못된 거겠죠. 자, 먼저 첫 번째, 시간이 쫓겨서 내가 정답의 근거 문장을 못 찾고 틀린 경우. 그런 경우는 먼저 정답의 근거 문장을 찾아보시는 게 리뷰의 첫 번째 단계가 되겠습니다. 찾아서요, 형광펜 등으로 정확하게 표시하고 이런 문장이 이런 식으로 재표현됐구나라는 것을 이해하셔야 돼요. 토익의 대부분의 문제들은요, paraphrasing, 재표현을 기반으로 정답이 만들어집니다. 예를 들어서요, revise the contract라는 그런 구문이 있을 때 edit the document 이 정도로 재표현이 된다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어휘도 정리하시고요. 그리고 이런 문장이 이런 식으로 재표현되는구나라는 것을 이해를 하셨으면 정리를 해둬야 돼요. 그게 바로 리뷰 노트가 필요한 이유가 되겠습니다. 자, 리뷰 노트라는 것은 매일매일의 파트 7을 공부를 하시고요. 거기에 대해서 내가 해석이 안 되는 문장들, 그리고 내가 모르는 단어들, 그리고 이런 식의 표현이 이런 식으로 재표현된다는 것을 정리를 매일매일 하는 일종의 파트 7의 오답 노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매일매일 정리를 함으로써 토익이 요구하는 재표현 방식에 익숙해져야 됩니다. 자, 두 번째, 내가 정확하게 근거 문장을 찾고 문제를 풀었는데 틀린 경우. 자, 그런 경우는 해석을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발생됐겠죠. 지문이든 문제든 제대로 해석이 안 됐기 때문에 내가 근거 문장을 잡았는데도 문제를 틀린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런 경우는 먼저 내가 해석이 안 됐었던 문장을 정확하게 구문 독해 연습하시고요. 그 다음에 그 문장을 역시 리뷰 노트에 정리하셔야 됩니다. 그 와중에 내가 몰랐었던 단어 같은 것들도 당연히 정리하셔야 돼요. 결국 내가 해석이 안 됐었던 문장들을 알게끔 하는 거, 내가 몰랐던 단어들을 알게끔 하는 거, 그리고 이런 식의 표현이 이런 식으로 재표현된다는 것을 몰랐던 것을 알게끔 하는 거, 그런 것들을 통해서 정답률을 높이고요, 시간 단축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리뷰 노트는요, 만드는 게 목적이 되어서는 안 돼요. 가끔 가다가 오더 노트 등을 그냥 예쁘게 만드는데 굉장히 만족감을 느끼시는 분들이 있는데, 리뷰 노트는 만드는 게 목적이 아니고요, 반복해서 보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한번 만들었으면요, 하루에 한 번씩 3번은 보세요. 그런 식으로 자주 보셔야지만 익숙해지고 그게 여러분들의 실력이 되는 거고요, 약점이 보완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파트 7의 문제 출제 방식과요, 최근 트렌드, 그리고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방법, 그리고 리뷰하는 방법까지 큰 그림을 잡아드렸는데요. 자, 앞으로 여러분들이 힘들어하시는 연계 지문이라든지 기사문들 같은 거 있잖아요. 극혐이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한 세부적인 문제풀이도 기회가 된다면 하나씩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쪼록 제 영상이요,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고요. 오늘 영상 결론, 결국 파트 7은 정석이 제일 빠르다.